네, 지금은 제가 청주에 출장이 좀 있어서 업무를 보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청주 올 일이 생기면 약간의 찝찝한 마음, 약간의 불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청주라는 도시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올라서 항상 이런 좀 뭔가 찝찝한 기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 굉장히 억울했던 경험이나 기억들이 생기실 거예요. 15년간 이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억울했던 경험이 바로 이 도시에서 있었던 경험입니다. 청주라는 도시는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제 기억 속에서 기분 좋은 도시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재판을 했었어요. 그 재판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에게는 좀 안 좋은 기억이 됐죠. 왜냐면 그 재판 때문에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청주 재판이 열릴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회사의 사업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바쁜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던 브랜드 하나가 디저트 카페가 있었는데요. 저희 브랜드 3개를 50평, 70평, 100평 동시에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바쁘게 공사 준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회사가 중간에 도산을 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파트너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그 카페 3군데의 공사가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고 인테리어 파트너 회사들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 다른 파트너사에 이 공사 마무리를 요청을 하고 공사를 넘긴 거죠. 3개의 공사는 거의 딜레이 없이 마무리는 시켰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3개의 카페가 오픈을 한 이후에 터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간에 망해버린 그 인테리어 회사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청업자들, 예를 들면 샤시 공장, 배너 공장, 어닝 공장, 도장쟁이, 타일쟁이 이런 업주분들 또는 목수분들 여러 실무자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회사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청주에 있던 한 업자분, 천막을 시공하는 업체였어요. 청주에 있던 카페가 100평이었거든요. 어닝이 꽤 양이 많이 들어갔죠. 4,500만 원짜리 어닝이었어요. 다 시공을 끝냈는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안 해버리고 파산을 해버린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떼었으니. 그렇게 돈이 떼인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분들 중에서 그 어닝 시공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 소장을 보낸 거예요.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소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 대금을 모두 인테리어 회사에 지불을 했거든요. 저희는 돈을 줬고 이분은 돈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소송을 건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다 지불을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정황상 저희가 다 지불했다는 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 소송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래는 인테리어 쪽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가 망해서 승소를 해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불하지 않아서 그 돈을 못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에 갔죠. 피고에 대한 입장에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정이었고 저희는 다 지불을 했고 이분이 중간에 못 받으신 겁니다. 제가 소명을 다 했는데 그 소명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지불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공사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업체가 바뀌게 됐고 중간까지 한 금액만 지불을 했고 두 번째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두 번째 업체에 다 지불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금액이 2개의 업체로 나눠졌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던 인부 한 명 한 명한테 연락을 해서 지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은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되 계산서를 발행 안 하거나 원청 징수를 원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무자료 거래가 됐던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입출금 내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이 1년, 2년간 지속이 되면서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지불이 되었는지가 소명이 되어서 모든 공사 금액 내역을
딱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어야지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 자료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정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3번째 재판에 갔을 때는 판사가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첫 재판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설명이나 표현이 명확하니까 이거는 뭐 재판할 것도 없겠는데 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2번, 3번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할 때는 제 자료가 약간씩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 표정이 갸우뚱한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아스러운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자칫하면 뇌가 완전히 뒤집어 쓰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아주 깨끗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2번째로는 이 재판 자체가 저한테 어려울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청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상담을 받고 이제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변호사가 뭐 준비해달라, 무슨 통장 내역 달라 할 때마다 제가 다 보내드렸죠. 재판이 한 5번, 6번 정도 될 때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판쯤 됐을 때 저한테 불리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지불했다는 게 맞는지 헷갈린다 라는 이야기만 계속 오고 가는 거죠. 나와서 변호사님과 굉장히 심각하게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의 1년 넘게 재판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내가 진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이 재판 뒤집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요? 망해버린 그 첫 번째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돈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녹음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전화를 안 받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전화를 받는다고 한들 자기가 인정하겠냐고요. 자기의 책임인데.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있다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직원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면 제 전화는 이미 차단이 되어 있거나 알면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는데 자다가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저 SN의 이상준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정적이 흘러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 이러더라고요. 청주 공사건에 대해서 재판 길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시죠 하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자기는 잠수를 탄 상황인데.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했던, 오늘 안으로 그 녹취록을 못 받으면은 증거 제출 기한을 넘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포기 단계에 있다가 제가 정말 그냥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대표님, 접니다. 이때는 목소리가 맑아요. 예, 안녕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 속은 안녕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화도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그때 그 모든 인테리어 공사 대금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제가 녹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왜 전화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녹음하려고 전화를 했겠구나.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분께서 아주 순조롭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꼬치꼬치 안 물어봤는데, 그때 여름에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 인테리어를 맡기셨고 중도금까지 지불 다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중도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도산을 해서, 그때 제가 무리하게 아파트 공사 들어갔다가 자금을 못 메꿔가지고 그 대표님 돈을 좀 융통해서 그 공사 대금을 그쪽에서 써서 저희가 공사 마무리를 못하게 됐고 큰 피해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녹음하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저는 일단 제가 필요한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다 녹취도 됐고.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시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분의 대답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 어닝회사 대표가 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탁을 했대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바로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부탁 내용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인테리어 회사 사장 당신은 지금 망해서 돈이 없지 않느냐? 나는 지금 돈을 받아야 되니 당신이 SN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고 증언을 해주면 더 이상 당신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SN에다가 돈을 받아내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위증을 사주한다는
건 범죄죠. 어찌되건 모든 게 다 녹취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 회사에 큰 피해를 줬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전화 끝나가지고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속기사한테 녹취록을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증거로 제출을 했죠. 마지막 재판일 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증언을 했으니까 재판에 큰 영향을 줬겠죠.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N은 공사 대금을 다 지불한 것이 맞고 인테리어 회사는 중간에 파산한 것이 맞고 어닝 회사는 돈을 못 받은 것이 맞으니 현재까지 피해를 본 사람은 어닝 회사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인 거죠. 근데 저는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공사 대금을 지불했고 공사는 어찌됐든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하지만 어닝 회사는 돈을 못 받았고 큰 손해를 입었죠. 그 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SN에서 피해를 본 건 없으니 위로금 정도로 500만 원 정도 어닝 회사에 지불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어닝 회사가 돈을 못 받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저의 잘못으로 못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이 500이건 50이건 제가 줄 이유는 사실 1%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위로금 정도로 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도 없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제가 위로금을 드린다는 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날의 재판은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랑 다퉜어요. 우리 변호사랑. 변호사가 저한테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재판을 마무리 지었는데 판사가 그냥 위로금 5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업세트 하셔야죠.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판사가 기분 상해가지고 더한 요구를 나중에 하거나 이상한 판결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호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위로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 없이 500만 원을 주게 되면 돈을 못 받았던 모든 다른 업체들 다 저한테 위로금 달라고 다시 연락이 올 테고 잘못하면은 일부 저희의 잘못이 있었던 걸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특히나 저희 직원들도 혹시 우리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닌가, 혹시 우리 회사 대표가 뭔가 돈을 숨긴 건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500만 원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지급했다가 저희 회사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일주일 후인가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100% 승소했습니다. 저희는 갚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500만 원 위로금 이런 거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어닝 회사는 100%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의 소송 비용까지 이제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또 누가 들으면 아니 그렇게까지 소송 비용까지 물리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게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인테리어 회사에 부탁을 해서 위증을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더 제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그 위증을 사주했다는 것만으로 다시 형사소송을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죠. 그분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랑도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한 가지를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 회사 대표는 저한테 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위증에 대한 사주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다 했을까요? 자기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변호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위증은 정말 크게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소송은 민사소송이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는 형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 크게 득될 것도 없는데 위증까지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약간의 억울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이 저한테 가장 억울했던 사건이었어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